제가 실제로 초보 셀러분들 보잖아요. 정말로 특별해요. 새로운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소싱법을 알려고 하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해무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파르타 9기였던 해무버이고요. 그리고 유튜버 채널 해무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보다 더 많이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많이 친근하네요. 아니, 요즘에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제가 요즘에 좀 강의 준비를 좀 한다고 네네. 좀 많이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네네. 네, 이제 또 시간이 좀 풀려가지고 네, 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구매대행 셀러 근황은 좀 어때요? 아 근데 이게 좀 말하기 좀 약간 좀 재수없게 들릴까봐 네네. 걱정되긴 왜요?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점점 제 시간을 확보했어요. 네, 왜냐면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완전히 구매대행 사업을 저는 반자동화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네, 제가 제 인력을 투여하고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살짝 재수없는 약간 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초대를 했거든요. 매출 변화는 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재작년 10월에 스파르타 9기로 이제 네.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요. 그럼 한 2년 됐나요?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된 1년 것 반 같아요. 정도? 네네네. 첫 인터뷰 출연한 거 아시죠? 네네. 그때 네. 그 영상? 네네네. 네.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어. 네, 나왔고 또 올해 제가 또 영상에 출연했잖아요. 네네. 그때 1억 5천 정도.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는 한 2억 정도 찍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찍었다는 게 아니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추세로 계산했을 때 네. 2억 매출 정도 네. 예상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네네네. 네. 그러면 이 하는 중에 매출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이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이제 한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이 안정 매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이 매출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이게 중간에 보시면 한 번 떨어진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정말 좀 높은 수치의 매출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때도 이제 구조가 안정화가 됐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매출이 좀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즘 좀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또 매출 한번 얼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정한 그래프들이 좀 많을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처럼. 네. 이렇게 매출이 탁 떴다가 네. 또다시 원상 복귀되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안 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안정화 매출은 그냥 반자동으로 했을 때 매출이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여기서 제가 전략적으로 하는 뭐 수동 그걸 좀 추가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다른 스킬적인 걸 넣었을 때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 같은 거는 그냥 보너스 느낌인 거지. 그렇죠. 그 기본 안정 매출이 되어야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상담을 해보면 매출이 들쑥날쑥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렇게 매출이 출렁이는 게 네. 자동화, 이제 네. 구조화 이런 게 안 돼서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개개인마다 약간 다르겠지만요. 네. 제가 대부분 봤을 때 이제 본인의 안정적인 매출이 얼마인지를 다 파악을 못 하세요. 자기의 진짜 레벨을?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이렇게 매출 찍고 나서 이게 내 매출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객단가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상품 한 개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팔아서 갑자기 매출이 2천만 원 됐다. 그럼 이게 이제 본인의 매출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상품 수를 몇 개 올렸나, 상품의 질, 그리고 상품 뭐 상태 이걸 보고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 상태 됐을 때는 이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분은 안정 매출 얼마 정도 되겠구나 예측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한번 찍어놓고 나서 내 매출은 이거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금 제가 그냥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해외 직구 이런 거 아무 판매자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한 개 한 개 소싱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정말 팔리기 쉽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저는 특히 이런 가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올리지 말아라고 해요. 네, 왜요? 제가 실제로 가발 때문에 지적권 걸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인물 사진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물론 모든 상품이 아니지만 좀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리지 말아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무작위로 좀 상품군을 고려하지 않고 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상품들 보시면 물론 지금 다 잘 팔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 구매 대행으로 가져왔을 때는
또 캐릭터적인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지재권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객단가도 엄청 저렴하죠. 네. 사실 우리가 반자동으로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뭐 지재권이나 그리고 메일 그런 걸 혹시나 받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소싱을 또 못하게 되고 에너지가 뺏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거 전체가 약간 악순환 되면서 매출 떨어지지 않겠나. 금방 이제 구매 대행에 좀 비적합한 걸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은 상품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제 일단 느낌적인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거 3개 보이시죠? 네, 뭐예요? 이거 보시면은 그냥 곡물 분쇄기 해외 구매 등에 정말 전형적으로 잘 팔리는 거거든요. 이 파셨어요? 정말 많이 팔았죠. 이 디자인뿐만 아니고 네. 정말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스펙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팔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거 라벨 대감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리와인더 약간 라벨 감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스펙 정말 많아요.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집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통만 돼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느낌적인 거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만나기 어려운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특정 어떤 전문가를 위한 상품이어서는 이런 게 정말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또 객단가도 보시면 상당히 높죠. 아까의 거의 5배네요. 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였는데. 네, 14만 원, 뭐 8만 원, 이거 5만 원 이것도 네. 스펙마다 또 가격 올라가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객단가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또 괜찮다 생각하는 게 교복 유니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니폼을 한 개만 구매할까요? 그러니까 뭐 관공서나 아닌 식당 그런 데서 구매를 할 텐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살 건데 이거를 딱 한 개 구매를 위해서 물론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확률적으로 다수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학생 개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뭐 학원이든 그렇죠. 아니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지 네. 최소 5벌, 네, 그렇죠. 10벌짜리. 네. 그럼 이건 객단가 자체가 3만 원짜리지만 실제로 한번 나갈 때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겠지만 해외에서 더 다양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올리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량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주차 천막 이거 보이시죠? 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게 혹시? 아니요, 이거는 뭐 슈퍼카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저도 이런 거 보고 이걸 사겠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한 번씩 주문이 들어와요. 이거는 40만 원대네요. 네, 그러니까 와, 진짜 비싸다. 객단가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배송비가 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 이런 건 마진율 엄청 좋겠네요. 엄청 좋죠. 네, 그래서 상품 가격이 비싸고 또 배송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만큼 마진 계산기 들어갔을 때 네. 이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품 가격으로 저희는 이제 마진 계산식을 산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마진이 올라가고 정말 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씩 들어오는 자체가. 이거 한 개 팔면은 그냥 10만 원 버는 거거든요. 네. 하루 일당 한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 소싱법도 엄청 많고 네. 근데 이 소싱법을 그냥 누구나 다 적용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소싱법 같은 경우에 저도 여러 강의 그리고 유튜브로 보면 정말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정말 그리고 화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소싱법뿐만 아니고 광고 그리고 뭐 키워드 가공 네. 이것도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쵸. 근데 그게 과연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단순하게 접근해서 단순하게 매출을 내서 일단은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정말 화려한, 네, 정말 복잡하게 들어간 그런 소싱들만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적용하는 데 자체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접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매출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로부터 매출 1000에서 1500. 네. 네, 그 정도를 첫 번째 구간이라 보고요. 네. 이 정도 가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해야 될 것도 있긴 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게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매출 냈다고 그걸 되게 호기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번역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를 건드시기도 하고 또 광고를 태워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만 일단 그런 요소들만 일단 다 제거하고 그냥 알려드린 소싱 업로드만 하셔도 매출 1000에서 1500은 누구나 달성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처음에는 이런 방해적인 요소, 내가 매출 150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걸 다 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켓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그 썸네일에도 약간 번역을 했더라고요. 많이 하죠, 요즘에. 네, 요새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다 보니까 그냥 딱 한번 번역하고 넘어가고. 근데 저는 제 상품은 번역을 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정말 전략적으로 수동 전략을 통해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정말 번역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초보자분들이 저도 하지 않는 그런 썸네일 번역, 상세 페이지 번역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번역한다 해서 이게 판매가 되는 요소랑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팔렸다고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또 그거를 전 상품 번역하고 새로 다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매출이 안 나오게 되고 근데 그게 약간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반자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거죠. 그냥 애매하게 되는 거죠. 아, 자기가 반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확실히 정하는 게 엄청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확실히 정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될까요? 일단 무조건 저는 소싱이나 상품명 가공 그리고 업로드를 해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것 같긴 그렇죠. 안 한데 듣는 분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제 수강생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그 알려준 대로만 자기 생각 넣지 않고 이 매출까지는 알려준 대로만 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뭐 썸네일 번역 그리고 상세 페이지 번역 절대로 안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상품군은 조금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인지 아니면 국내 상품 팔리는 건지 이거를 처음에는 구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리 이제 상품군이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좀 틀려도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목표하는 그 소싱 개수, 업로드 개수는 꼭 지키면서 이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요약해보자면 이제 반자동이면 100개 정도 네. 매일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상품 소싱을 할 때 구매 대행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틀려도 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소싱을 하는 거 네. 그거를 지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잘 지켜도 저는 매출이 이제 500, 1000, 2000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진짜. 아, 네네. 무조건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2,000에서 나는 5,000까지 가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실 이 기간이 정말로 힘들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네.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또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매출 2천만 원일 때는 매출 2천만 원일 때까지 계속 했던 작업들 있잖아요. 소싱, 업로드 뭐 이런 거. 네. 그걸 계속 하시면서 2천에서 5천까지는 CS도 계속 첨가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네.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CS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CS로 약간 객단가 높은 상품들이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게 첨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5천만 원 확보할 때까지 계속 자기를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매출 5천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CS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 문의인 거죠. 네네. 뭐 고객이 이거 혹시 뭐 전력이 얼마인가요? 뭐 이거 어떤 모양 있나요? 네. 어떤 디자인 있나요? 네. 이거 어디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이런 문의 왔을 때 이거를 알아봐주면 아무래도 좀 50만 원 이상 제품들은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제 마켓에 올라온 그런 중국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네, 진짜 전화 안 받아요, 아무도. 네네. 그리고 약간 이 구간에 CS를 하다 보면 많이 걱정하세요. 저는 모르잖아요, 상품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전기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아봐주냐.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학과 자체가 전기랑 관련이 아예 없어요. 네네네. 그때마다 그냥 네이버에 쳐보고 또 판매자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한 매출 3천, 4천, 5천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대해서 약간 전문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좀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전기 공부하라 해서 막 그 전력 뭐 암페어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맞죠. 아니죠. 네. 그냥 이게 가정용 전기 상품이다. 네. 아니면은 뭐 산업용 전기 쓴다면 옵션을 다른 거 선택해라. 이 정도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와트도 저도 차이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정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500와트보다 1000와트가 조금 더 좋은 거구나. 조금 더 힘이 세구나. 네. 딱 이 정도까지만 알아요. 아. 네. 자, 그러면 매출 이렇게 해서 5천 일단 만들었다 칠게요. 네네. 네. 그때부터는 뭐 또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있나요? 사실 5천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이때 됐을 때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켜봤을 때 본인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럼 그분은 저는 안정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때부터 약간 좀 하셔야 되는 게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수동 작업이라고 하죠. 반자동에 맞는 이제 수동 전략. 그걸 저는 반수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면 수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는데 왜 반수동이라는 게 또 있나요? 네. 이게 좀 명칭이 웃기긴 한데 네. 저는 반자동에서 너무 수동으로 딥하게 들어가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뺏길 뿐더러
제가 수동으로 완전히 상품 전체를 기획해서 할 거면 왜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자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수동으로 가려면 수동으로 가는 거지라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반자동 이 상품에서 약간의 요소, 약간의 그 조미료 같은 것만 첨가를 해서 속도 정말 빠르게 해서 많이 판매를 더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타사 상품 비교, GIF 이런 요소들을 좀 첨가해가지고 조금 더 고객의 그런 셀링 포인트, 고객의 그런 마음을 이제 홀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네네. 네, 그런 점들을 좀 몇 개씩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매출 0원에서 한 1000, 2000까지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나요? 소싱이랑 그리고 상품명 가공, 업로드를 정말 정석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반자동은 정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속도다. 네. 이때 속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네. 주변에 뭐 상세 페이지 번역, 썸네일 번역, 광고 이런 부분에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일단은 매출이 발생해야지 우리가 이 사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정석적으로 속도 빠르게 해서 상품 소싱, 가공, 업로드를 해라. 주변에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기초를 진짜 정석대로 하는지 네. 그게 진짜 포인트인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2000에서 5000까지 네. 그때는 뭘 해야 되나요? 일단 0에서 2천만 원까지 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런 다음에 CS적인 요소들을요. 조금씩 첨가를 하세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내가 안정 매출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소싱, 업로드, 또 가공, 그리고 CS 이걸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2개월, 3개월 동안 5천만 원 매출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때 되서는 아, 내가 매출 5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5000이 왔다면 5000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내가 없어도 다른 직원들, 나의 파트너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줘야겠죠. 자동화 구조를 만들어 간다. 네. 추가적으로 그리고 반수동. 매출을, 우리가 안정 매출이 5천이라면 매출을 8천만 원, 1억까지 만들 수 있게끔 기본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씩 키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스킬들을 또 적용해주는 거. 이게 5천에서 1억까지의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자, 이제 어떻게 보면 1억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먼 일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다져가면 네. 어느새 그냥 이 지식들이 곧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시점이 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흘려갈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해문거님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셀러로 활동한 기간은 한 2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수많은 셀러분들을 만났어요. 매출이 뭐 몇천만 원, 뭐 수십억, 또 몇백억. 이런 대표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정말 생각보다 특별한 게 많이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특별함이 없는 게 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초보 셀러분들 보잖아요. 정말로 특별해요. 새로운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소싱법을 알려고 하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정말 매출이 높으신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기본을 구조하고 또 본인 스타일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스킬에 약간 집착을 하시니까 이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기본기를 확실하게 하시고 구매 대행에서 이제 반자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반자동 저희가 강조한 게 뭐죠? 속도였죠. 그러면 소싱 그런 걸 정석적으로 하시면서 속도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뭔지를 꼭 아시고 사업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